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27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은 없습니다. 단시는 6건, 그리고 오늘 명상 시간에는 돈, 부에 관한 속담과 명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픽감이 없어 쉬어갑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시는 한국 경제가 3분기에 겨우 0.1% 성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예상 0.5%를 크게 하였는데요. 수출 부진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시는 일본이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새 총리 이시바 시게루에 대한 신임 성격입니다. 세 번째 단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주말 다시 금리를 2%포인트 인상해서 19에서 21%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시는 16차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인데요. 외신 보도가 거의 없어 회의 안건만 재게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시는 9일 앞으로 다가선 미국 대선 관련 간추린 뉴스 모음입니다. 여섯 번째 단시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언은 돈, 부에 관한 속담과 명언들입니다. 다시 봐도 와닿는 내용들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시는 한국 경제가 3분기에 겨우 0.1% 성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 예상 0.5%를 크게 미달하고요. 더군다나 2분기에 0.2% 역성장하는 데 대한 기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주 동력인 수출이 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해이 되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 성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즉 경기 침체, 리세션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성장 내역을 지출 부문별로 보면요. 소비는 플러스 0.5%로 전문가의 마이너스 0.2%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역시나 건설 부문이 마이너스 2.8% 역성장하였고, 그러나 기업 설비 투자는 플러스 6.9%였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 0.4%인데요.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래 처음입니다. 수입은 1.5% 플러스였는데요. 순수출에 역기한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플러스 1.5% 성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실질 국내 총소득은 0.5% 증가했습니다. 대외 교육 조건이 개선되었다는 거죠. 즉 수출 단가가 올라가거나 수입 단가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 성장률 추이입니다.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민간 소비가 승용차, 통신기기 등의 재화, 그리고 의료, 운수 등의 서비스 소비가 늘어서 0.5%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많이 증가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서 2.8% 감소하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 장비가 늘어서 6.9%나 증가했습니다. 향후 한국 경제에 좋은 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현상을 유지하였습니다. 수입은 기계, 장비 등이 늘어서 1.5% 증가했습니다. 거시경제, 나라 경제 분석할 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즉 지출 국민소득 방정식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궁금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한국은행 전망입니다.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지난 8월 24일 날 발표했죠. 직전에 2.5% 성장을 0.1%포인트 줄여서 2.4%로 하였죠. 다음은 정부입니다. 2.6%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OECD 2.6%와 같습니다.
다음은 KDI 그리고 IMF인데요. 2.5%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소비 등 내수 여건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출 호조 여부가 성장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을 잘 하려면 우선 세계 경제가 좋아야겠죠. IMF는 지난 10월에 올해 3.2%, 내년에 3.2% 똑같은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죠. 다음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제를 살펴보죠. IMF는 올해 중국 경제가 4.8%, 내년에 4.5% 성장할 것으로 지난 10월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경기 통화부문 경기 부양을 하였죠. 곧 대규모 재정부문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미국인데요. 올해 2.8%,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분기에 3%, 그리고 3분기에도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분기까지 그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 수출이 좋아지겠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나눠서 살펴보면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AI형 HBM 반도체 수출이 계속 호조를 띨지, 그리고 D램 수요가 회복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가부가 나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과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판단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 모든 제품들이 12월에는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연말 특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래 그래프는 한국의 2020년부터 지난 3분기까지 수출 총액과 대중국 수출 그리고 대미국 수출 금액을 확인해 본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중국 수출은 주춤하거나 감소하는 데 비해서 대미국 수출은 꾸준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대미국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한국 경제 주요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원달러 한 줄이 1389원까지 올랐습니다. 무역 수지는 여전히 괜찮은 편이고요. 경상 수지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운송, 여행 등의 그 무역의 수지가 조금씩 나쁘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 단신, 일본이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신임 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버렸죠. 그리고 조기 총선을 하겠다고 성부수를 띄웠습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선거 결과가 지금쯤 드러날지도 모르겠군요. 여당의 최대 약점은 당내 파벌 비자금 스캔들이죠. 관련자 12명을 전부 공천 배제했으나 국민 감정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년 내 최고 빠른 그 물가 상승입니다. 지난 8월에 전년 대비 3% 상승했고요. 9월에도 2.5%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미약하다고 하네요. 지지율이 20%에도 미달하는 여당도 문제이지만 찍을 만한 야당도 없다는 거죠. 제1야당 지지율이 6.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총선 이후에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든 않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빠른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치개혁 방안도 나와야 되고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방안도 나와야 되고 이게 모두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분간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포인트 지난 주말 또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기준금리가 21%가 되었는데요. 2003년 2월 1일 최고입니다. 전문가 예상인 그 1%포인트 인상을 넘어선 거죠. 지난 9월에 1%포인트 인상하였는데요. 이게 연거푸 인상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인데요. 12월에 다시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2013년부터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데요. 푸틴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죠. 중앙은행 총재하기 전에는 무역부 장관을 5년간 하였습니다.
금리 인상 배경은 물론 높은 물가 그리고 환율 급등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9.1%, 9월에 8.6% 상승했습니다. 전쟁 중의 국가 치고는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 해야겠죠. 향후 물가 전망을 보면요, 올해는 8 내지 8.5%, 그리고 내년에 4.5 내지 5%로 떨어지고 내후년에 4%로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종식 여부가 관건이겠죠. 참고로 러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환율은 꾸준히 올라서 지난 주말 현재 1달러에 97.25 루블이 되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오른쪽 표에서 보는 바처럼 줄고 있지만은 그래도 흑자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도 많이 줄었지만은 꾸준히 흑자 상태입니다. 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이 14.9%에 불과하고요. 재정 적자 비율도 마이너스 1.9%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단시는 지난주에 개최된 16차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브릭스 개최 이후에 커뮤니케 등이 발표되었을 텐데 이를 담은 서구의 신문 기사가 없어서 그냥 지난주에 올렸던 예상 의제를 재게시하였습니다. 현재 브릭스 멤버 국가가 9개국인데요.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40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브릭스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올렸던 브릭스 회의 의제를 제목만 다시 올렸습니다.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단시는 미국 대선 관련 간추린 뉴스 모음들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선을 9일 앞둔 현 시점에서 종합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선 관련 뉴스는요. 트럼프 후보가 25일 미시간 랠리에서 예정되었던 연설을 일시 중지하고 음악 방송을 요청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의료적인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군요. Due to medical emergency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Should we listen to a nice song while we wait? 그리고 아베 마리아 음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이 매우 추웠다고 하는데요. 3시간 후에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전에 펜실베니아 랠리에서도 이렇게 중단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때는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금요일 저녁 연설에서 트럼프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모습입니다. 두 번째 대선 관련 소식은 트럼프가 우방 국가인 영국 여당에 대해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입씨름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인들은 트럼프가 과거 우방 국가 불문하고 무역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기억하겠죠. 세 번째 대선 소식은 트럼프가 지난 미시간 캠페인 집회에서 무슬림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구애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아랍계 미국인들이 이스라엘과 가자에 대한 미국의 현 정책에 대해서 환멸을 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화답해서 이슬람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평화 후보로 묘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난 직후에 바로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를 했었죠. 이분들이 그걸 잊었는지 궁금하군요. 네 번째 대선 관련 소식은요. 23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캐멀라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는 합동 편지를 공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조제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주도하고 있군요. 합동 편지의 요지는 트럼프의 경제 아젠다가 미국 내 고물가 그리고 더 큰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나아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근거로 트럼프가 제시하는 고율 관세가 고물가를 초래할 것이고 그리고 공격적 감세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불평등 인이퀄리티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들은 반면에 해리스의 정책 제안은 강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재정 계획은 해리스의 그 재정 계획보다 5배나 많은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노벨상 수상자들답게 어떤 버짓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스티글리츠 교수의 최근 저서는 제목이 The Price of Inequality입니다. 불평등으로 인한 대가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대선 소식은 슈퍼스타 가수인 비욘세가 휴스턴 출신인데요. 해리스의 그 휴스턴 랠리에 등장해서 지원사격에 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녀는 미국이 역사적 위기, 브링크 오브 히스토리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s time for America to sing a new song. Our voice sing a chorus of unity라고 하였습니다. 비욘세 가수가 국민통합의 그 합창을 새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비욘세 연설 후에 해리스를 무대로 초대하였는데요. 해리스는 유명인사 소개 후에 등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트럼프는 통상 사회자 소개 후에 바로 등장하죠. 해리스 유세에는 유명한 그 셀레브리티스 그리고 전임 대통령도 등장하는 데 비해서 트럼프의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도 나오지 않고 유명 인사가 별로 없죠. 대선 관련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소식은요. 오바마 전임 대통령과 그리고 그 부인 미셀 오바마가 똑같이 그 적극적으로 해리스 지지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오바마 부인 미셀 오바마는 처음 등장입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위험한 도널드 트럼프를 피하기 위해 꼭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선 소식은 트럼프가 그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선거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적 운용가들을 감옥에 쳐넣을 것이라고 협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그 자기를 기소한 특별검사들을 자기 취임 2초 내에 해임할 것이라고 발언한 기억이 나는군요. 자충우돌이네요. 네, 여섯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서 다우와 S&P는 하락했고 다만 그 주말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지중 그 S&P는 0.96% 하락하였고요. 다우는 2.68% 하락하였습니다. 나스닥은 0.14% 상승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나스닥 지수 추이인데요. 최근에 주춤주춤하고 있죠. 국채 수익률은 그 염전 금리 인하 둔화가 어느 정도 예상됨에 따라서 수익률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5%로 주간 17bp 올랐고요. 2년물은 4.12%로 주간 15bp 상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연준금리 인하 예상 게임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 주는 매우 바쁜 주가 되겠는데요. 3분기 GDP가 수요일 날 발표되고 10월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 날 그리고 9월 그 PCE 물가 지수가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졸츠 그 신규 일자리는 화요일 날 발표되고요. 그 외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발표되고 또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발표합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3%로 예상되고요. 2분기와 같습니다. 매우 높은 거죠. 10월 고용은 14만 명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9월보다 많이 내려갔죠. 허리케인 영향 그리고 보잉 스트라이크 영향입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4.1%로 예상하네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는 월 중에 0.2% 상승 예상됩니다. 전월 0.1%보다 높아졌네요. 코어 PCE도 0.2% 상승 예상됩니다. 실적 발표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 중 5개가 나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그리고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비자, AMD, 맥도날드, 엘리릴리 등이 발표합니다. 엑산모빌과 세브론도 발표하네요.
네, 페드워치 트래커로 본 연준 금리 예상은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지난주와 비슷한데 금리 인하 폭이 낮은 쪽으로 확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 부에 관한 명언과 속담을 들어보시죠.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습니다.